지난 시간 우리는 수십 광년 너머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와 닮은 또 다른 지구를 찾아 머나먼 여정을 떠났었죠.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섬 하나를 찾는 것 같은 그 고단하고도 설레는 탐색 끝에 우리는 결국 다시 우리 집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아 헤맬 때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생명의 조건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머리 위에서 매일같이 빛나고 있는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곤 하니까요. 태양. 인류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그 존재의 소중함조차 무뎌질 때가 있는 이 항성은 사실 단순한 빛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하려는 중력과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상 초월의 에너지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거대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밖으로 보고 있는 그 평화로운 햇살은 사실 태양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끔찍할 정도로 폭력적인 사건들의 결과물이죠. 태양의 중심에서는 지금 1500만 도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뜨거운 온도 속에서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고 짓눌리며 하나의 거대한 핵융합 엔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은 매 초마다 무려 6억 톤에 달하는 수소를 태워 없앱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매초 수억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변하며 우주로 흩뿌려지고 있는 건데 이건 인류가 역사상 터뜨린 모든 핵폭탄을 1초에 수억 개씩, 그것도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는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태양이라는 이 거대한 가스덩어리 안에 지구를 무려 130만 개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그 위용이 조금은 실감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태양이 아주 잠깐이라도 그 엔진을 멈추거나 혹은 단 한 번의 거친 숨을 내뱉기라도 한다면 우리 지구는 그저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 셈이죠. 그런데 참 묘한 건 말이죠. 이 파괴적이고 위압적인 항성이 역설적이게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물이 태양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 몸속까지 전달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이 거대한 핵융합 엔진의 덕분이니까요. 생명을 잉태하는 부드러운 손길과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발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을 신으로 숭배해왔지만 정작 과학의 눈으로 태양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모습은 그저 눈부시게 밝은 원형의 구체에 불과했지만 특수한 장비로 들여다본 태양의 진짜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역동적이고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표면에서는 수만 킬로미터 높이의 불꽃 기둥이 솟구치고 지구 하나쯤은 가볍게 삼킬 수 있는 거대한 구멍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더욱 수수께끼 같은 건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그 위를 감싸고 있는 대기층인 코로나의 온도가 수백 배나 더 뜨겁다는 사실입니다. 난로에서 멀어질수록 더 뜨거워진다는 이 상식 밖의 현상을 두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야 했죠. 이 뜨겁고 위험한 심장부로 인류는 이제 직접 손을 뻗어보려 합니다. 빛조차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그 혹독한 환경 속으로 우리가 만든 피조물을 직접 집어넣겠다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보낸 이 작은 탐사선은 수천 도의 열기를 견디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항성의 품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탐사선이 마주한 풍경은 우리가 책에서 보던 평화로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압도적인 힘의 소용돌이였을까요? 태양의 표면을 휩쓸고 지나가는 저 거대한 흑점들의 요동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기장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태양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뜨거운 엔진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태양의 내부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대한 플라스마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지구처럼 딱딱한 지각이 있는 게 아니라 뜨겁게 달궈진 기체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인 플라스마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쉼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은 거대한 공 모양이지만 지구처럼 모든 부위가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닙니다. 적도 부근은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반면 남극과 같은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느릿하게 움직이는 이른바 차등 자전을 하고 있죠. 이 속도의 차이가 태양 내부의 강력한 자기장 아인들을 마치 실타래를 꼬아놓은 것처럼 마구 뒤엉키게 만듭니다. 이 엉킨 자기장 줄기들이 태양 표면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흑점입니다.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이지만 사실 그곳은 태양에서 가장 에너지가 응축된 시한폭장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팽팽하게 꼬여있던 자기장선들이 견디다 못해 어느 순간 툭 하고 끊어지며 다시 재결합하는 순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 플레아이고 그 뒤를 이어 수십억 톤의 태양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무섭게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코로나 질량 방출, 즉 CME라고 부릅니다. 이 CME는 그저 단순한 가스 덩어리가 아닙니다. 강력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사방팔방으로 흩뿌려지고 있는 우주의 거대한 폭풍과도 같죠. 만약 이 폭풍의 방향이 우연히 우리 지구를 향하게 된다면 평화롭던 우리 일상은 순식간에 비상사태로 변하게 됩니다. 태양이 뿜어낸 이 거대한 에너지가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사흘, 짧으면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파도가 지구의 자기권에 부딪히는 순간 지구를 감싸고 있던 자기장 방패는 심하게 일렁이며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대기 중의 입자들과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밤하늘을 수놓는 환상적인 오로라입니다. 극지방의 밤하늘을 초록색과 분홍색 빛으로 물들이는 그 우아한 춤사위는 사실 지구가 태양에 가공할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치열한 전투의 흔적인 셈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 뒤에는 현대 문명이 쌓아올린 모든 시스템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잔혹한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태양 폭풍이 지구 자기장을 흔들면 지상의 전선이나 거대한 금속 구조물에 예상치 못한 강력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1859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었던 캐링턴 사건 당시에는 전 세계의 전신망이 먹통이 되고 전신기기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가 거의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오늘날 그 정도 규모의 폭죽이 다시 터진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처참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GPS 신호가 끊기고 대륙 간의 통신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의 전력망이 과부하로 타버리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암흑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고도 수만 킬로미터 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태양이 내뿜는 고에너지 입자들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되어 수천억 원짜리 우주 쓰레기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껏 태양의 따스한 축복만을 누려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에너지의 포화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태양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리 쉽게 자신의 비밀을 내어주지 않죠. 우리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태양 내부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꼬이고 언제 폭발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인류는 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저 뜨거운 지옥 불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태양의 심장 박동을 직접 느껴보겠다는 무모한 도전을 말이죠. 수천 도의 열기와 방사능이 빗발치는 그 가혹한 환경을 대체 인간이 만든 기계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공학자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방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의 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태양의 그 무지막지한 열기를 어떻게 하면 탐사선 본체가 직접 받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섭씨 1400도가 넘는 환경이라는 건 단순히 뜨겁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흔히 쓰는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들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거나 증발해버릴 수도 있는 극한의 상태거든요. 이런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탐사선의 정밀한 관측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학자들은 인류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탄소 복합재 방열판, 즉 TPS라고 불리는 열 보호 시스템입니다. 이 방패의 두께는 고작 11.5cm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두 장의 탄소 섬유판 사이에 97%가 공기로 채워진 탄소 폼을 집어넣어 만든 구조인데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열을 차단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방열판의 앞면이 1400도의 열기로 빨갛게 달궈져 있는 순간에도 그 뒤에 숨어있는 탐사선 본체와 장비들은 겨우 섭씨 30도 안팎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화염방사기 바로 앞에 아주 얇지만 완벽한 단열재로 만든 우산을 쓰고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방패가 제 역할을 하려면 단 1초도 쉬지 않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탐사선의 자세가 아주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본체의 일부가 태양빛에 노출되기라도 한다면 수천억 원이 투입된 이 귀중한 기계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파커 솔라 프로브에는 스스로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아주 예민한 센서들이 사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주 미세한 빛의 변화만 감지해도 즉각적으로 추진기를 가동해 탐사선을 방패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숨깁니다. 이런 공학적 기적이 뒷받침되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태양의 가장 깊은 비밀인 코로나 가열 미스터리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물리법칙이잖아요. 태양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중심부에서 가장 가깝고 핵융합의 열기가 직접 전달되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그 주변 대기보다 훨씬 더 뜨거워야 정상이죠.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 정도인데 그 위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대기층, 즉 코로나의 온도는 갑자기 수백만 도까지 치솟거든요. 난로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더니 오히려 옷이 타버릴 정도로 뜨거워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태양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괴한 현상을 두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태양의 대기를 이렇게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파커 솔라 프로브는 코로나의 안쪽, 즉 태양의 품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탐사선이 실제로 태양 대기 속에 진입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이롭고도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에 따르면 태양의 대기는 결코 정적인 가스층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에너지의 파도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끈들이 채찍처럼 휘둘러지는 아주 거친 전쟁터와도 같았죠. 특히 과학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스위치백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자기장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알파벳 S자 모양처럼 갑자기 뒤로 획 꺾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 급격한 자기장의 뒤틀림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방출하며 주변의 플라스마 입자들을 미친 듯이 가속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끊어지면서 손가락을 때릴 때 강한 타격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수많은 자기장의 뒤틀림과 폭발들이 코로나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태양 대기를 수백만 도의 고온으로 유지하는 땔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파커가 수집한 이 데이터들은 단순히 온도 미스터리를 푸는 것을 넘어서 태양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 공간으로 어떻게 뿜어져 나가는지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태양풍은 그저 잔잔하게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라 이런 격렬한 자기장의 요동 속에서 태어난 강력한 입자들의 폭풍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태양풍이 특정 지점을 지나는 순간 마치 제트기처럼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임계구역을 지나기 전까지는 태양의 중력과 자기장이 묶여서 태양과 함께 돌고 있던 입자들이 어느 순간 그 속박을 끊고 우주 공간으로 자유롭게 탈출하기 시작하거든요. 파커 솔라 프로브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경계선인 알펜 지점을 직접 통과하며 태양이 우주에 자신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온몸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겪는 기후변화나 통신장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탐사선이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물리법칙의 충돌이 관측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은 우리가 알던 태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이고 위협적인 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의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진동들이 사실은 지구 전체의 자기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파동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학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미세한 떨림이
사실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태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태양은 그저 정지에 있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일정한 리듬에 맞춰 박동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태양 활동 주기라고 부르는데 대략 11년을 주기로 태양의 자기장이 완전히 뒤집히며 흑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주기가 정점을 치달을 때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해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로라가 예쁘게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수천 개의 위성들이 고장나고 지구상의 전력망이 마비될 수도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특히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달이나 화성으로 나아가려는 지금 이 시점에서 태양의 기분을 파악하는 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주선 밖으로 나간 우주인이 예고 없이 터진 태양 입자 폭풍을 정면으로 맞는다면 그건 치명적인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우리가 파커 솔라 프로브 같은 탐사선을 사지로 밀어 넣으며 태양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의 변덕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인류는 비로소 안전하게 우주 항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파괴자라는 두 얼굴을 가진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온기를 나눠주며 생명을 싹트게 했지만 그 거대한 에너지가 아주 조금만 뒤틀려도 우리가 쌓아 올린 문명을 한순간에 원시 시대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은 이 거대한 항성도 우주의 물리법칙 앞에서는 결국 유한한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빛을 만들어내는 이 축제는 언젠가 연료가 바닥나는 순간 멈추게 될 겁니다. 먼 미래에 태양의 연료가 다 덜어지면 태양은 지금보다 수백 배나 더 크게 몸집을 불리며 수성과 금성,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까지 집어삼키는 빨간 거성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껍데기를 우주로 흩뿌리며 작고 차가운 백색 외성으로 남게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묘하고도 공포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태양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대한 별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중심부로 급격히 붕괴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법칙이 무너지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말이죠.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강력한 중력의 덫, 공간과 시간이 뒤엉켜버리는 그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태양이라는 눈부신 빛의 세계를 지나온 우리의 여정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암흑의 끝자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던 귀괴한 상상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지 그 경이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도 완벽한 파멸의 상징, 시공간의 끝이라 불리는 그 절대적인 암흑 속으로 다음 시간에 함께 들어가 보시죠.